네, 우리 시장을 이끌어줘야 할 주도 섹터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가운데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오프닝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라고 해서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갑자기 좀 든든해지는데요. 네.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정말 좀 주도 섹터가 너무 부진하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남북 경협, AI 소프트웨어 이러한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가죠.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일단 될까요? 좀 넓게 보면 우리 시장만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시장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 시장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렇죠. 우리 증시에서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선물 위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느냐라고 판단해서 지금의 장을 예측해 보면 되겠죠.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대선이 2004년, 8년, 12년, 16년 있었어요. 이때 증시 상황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랠리가 시작됐어요. 지금처럼. 항상.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통상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어필하는 부분들이 관세를 많이 얘기해요. 그 얘기 때문에 눌리는 거죠. 꼭 계속.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당선자들이 미국 위주의 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관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강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선 이후에 글로벌리 한국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떠했느냐. 11월 초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 11월 시장에서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한국, 대만, 일본 등등등의 시장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시간이 되시면 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넓게 놓으시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가 2004년, 8년, 12년, 16년 11월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조정이었어요. 이 조정이 가격의 조정을 받는 조정이 있고요. 기간의 조정을 받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격의 조정을 좀 깊이 받았는데요. 기존의 시장의 형태의 모습들은 기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기간 과정에서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언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느냐?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동조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반등 타이밍, 전환 타이밍, 흐름의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의 모습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12월 중순 정도 시점이 되게 된다면 시장은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의 그 기아라든가 만도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죠. 맞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신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 우위의 경제 체제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무역 분쟁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수준에서의 상황이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는 그렇게 관세가 크게 부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로의 영향으로 오늘 주가 빠지는 종목들은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의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산타 랠리, 연말 랠리쯤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지금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종목들도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또 반발 매수세 그리고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미국의 그 대선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쪽으로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엔터도 많이 올랐었고요. 맞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쪽이 확실히 좀 수급이 메말라 있었는데 이제 물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머스크 트레이딩과 관련된 영향 하에서 오늘 장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경향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시장의 판을 읽어드리면서 시장에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때는 성장 섹터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은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요. 2차 전지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IT 플랫폼, 네.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순환에서의 그 섹터가 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찬찬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최근까지 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상승세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큰 상승에서의 흐름을 아직까지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시세 예. 흐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시세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중간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IT 플랫폼 네이버 중심으로 해서 흐름들이 최근 굉장히 네. 강해요. 오늘도 오늘만 강한 게 굉장히 아니고 좋죠. 네. 15만 원대에서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흐름이죠. 네. 여기 엔터주들, YG엔터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JYP이죠. JYP 흐름도 그렇고 게임주도 일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다음 타켓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로봇. 선제적인 흐름에서의 타겟팅 성장 섹터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로봇주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우리 앵커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상황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경향에서의 흐름들은 대형주보다는 네. 중소형주 종목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성장 섹터의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 주도주 성격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로봇주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로봇주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에서 좋을 것이다 그러는데 올라버렸죠. 네. 그러면 지금 오른 상태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한번 판단하고 깊이 있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네. 또 로봇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죠. AI 소프트웨어인데 그렇죠. 그 미국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동조가 되면서 이미 지난주부터 랠리가 이어졌거든요. 네. 오늘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너무 잘 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AI 소프트웨어의 랠리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간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주가 움직임에서 흐름들이 예.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는 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네. 또 구글 같은 종목들이 관심권에 두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그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이버 비롯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중간중간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여전하게 엔비디아의 상승에 이어서 이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자 이 관점보다는 네. 방향 확립됐구나.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점에서의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자연스럽게 로봇으로도 기대감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머스크 트레이드로 로봇 섹터를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머스크 하면 또 테슬라, 또 휴머노이드 로봇, 네. 옵티머스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를 볼 때 우리가 이러한 휴머노이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시각을 넓게 확장해서 자율주행까지 봐야 될지 고민도 되거든요. 1차적으로 시세 탄력을 보여줬던 게 자율주행이 먼저 보여줬죠. 그랬죠. 예. 우주항공 잠깐 보여주고 말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한 해에 있어서 자율주행은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고요. 네. 로봇은 지금 오늘 장에 조금 움직이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움직일 수 있을 테마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임기 내내의 흐름에서 어떤 전략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비단 머스크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을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주라고 해서 정책주 방향성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연속된 흐름들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순환은 하겠죠. 자율주행이 강했다, 로봇이 강했다, 우주항공이 강했다 이렇게 순환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가는 흐름에서의 섹터, 테마,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가셔야 된다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서 로봇은 네. 머스크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의 흐름들, 다음 주까지의 시세 흐름에서의 탄력적 구간에서의 모습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들도 가능하다, 현 시점.
그래서 단기적 매매 전략 측면에서 로봇주가 일단은 1순위로의 가능성 구간에서의 우리가 공략해볼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로봇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네. 대장주들이 좀 있고 부품단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 보세요? 저는 3대장이죠. 네. 두산, 레인보우, 엔젤. 네. 이 3대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진과 관련된 또는 이제 모터와 관련된 예.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세 연속에서의 흐름에 있어서 이 3대장이 먼저 가야 됩니다. 네이버가 가고 나서 나머지 플랫폼들이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예. 것 같이 로봇주도 3대장이 먼저 가야만이 나머지 네. 종목들이 따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대형주 네. 3대장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좀 네.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딱 꼽자면요. 기존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맞아요. 흐름들을 봤었어요. 주셨죠. 예. 그런데 기존까지는 대장주가 대표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 맥락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제 대표주가 나왔습니다. 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번이죠.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률이 뭐 7, 8%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부담스럽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어제 이 가격이었는데 오늘 이 가격에 사기에는 너무 그러네요. 비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 첫 상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첫 상승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일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정받을 자리가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흐름에서의 자리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현 시점 관심권에 두고 공략 대상 종목으로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오전장에 판단했을 때는 한 13,000원, 14,000원 정도면 무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만 13만 원, 13만 5천 원 정도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 버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가격이 그렇네요. 충분히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가시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15만 원 아래 예. 레인지를 보게 되면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네. 뭐 오늘 주지 않더라도 내일이나 네. 뭐 다음 주 정도에 요 구간 내에 가격이 들어오게 될 때는 충분히 가능권에 두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7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아래단에서 공략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15만 원 선 아래쯤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7만 원 정도 노려보자.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희 10월쯤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분할 합병을 위해서 그 산을 넘고 있는 두산 그룹, 특히나 뭐 내달 10일에 주총 하나만 이제 남겨두고 있어서 거의 윤곽은 다 그려졌는데 거기서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안고 10만 원 목표 주가까지 일단은 홀딩 해볼까요? 제가 기존에 두산 로보틱스에서 긍정적인 뷰를 봤던 게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지배구조 여기서 관련된 지배구조 부분? 네. 연동돼서 주가 크게 튈 줄 알았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조금 네. 더디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총 남아서 그런 걸까요? 주총 부분도 있고 네. 시세에서의 시장 상황이 그에 맞붙음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면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목표 주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형태이고 현 시점에서 로봇주를 판단한다면 두산보다는 레인보우가 좀 낫기 때문에 두산은 보유하시고요. 예. 레인보우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형태로 두산은 보유 예. 관점, 목표가까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보유 관점에서 10만 원까지 홀딩 얘기해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규로 진입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매매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